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로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의 그 카파도키아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참 예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쪽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면 그 풍경들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 어디로 가야 이 벌룬들을 볼 수 있는지 그 지도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요. 저희가 갔던 곳이 총 3군데 스팟이 있었는데요. 그 3군데 스팟별로의 장단점과 특징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또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지 또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지 사전 준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번 한 영상에서 다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벌룬을 촬영하러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벌룬이 뜨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텐데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초속 10m/s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에 벌룬이 아예 뜨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벌룬이 얼마나 뜨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계절별로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출 시간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적어도 촬영 스팟에 적어도 일출 전 1시간?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30분 전에는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준비물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촬영 장비 챙기셔야겠죠? 삼각대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대 꼭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 뜨기 전 그 새벽 시간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장갑이나 핫팩, 겨울철이면 이런 물품들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름에 가신다 한다면 하다못해 긴 옷이라도 하나쯤은 꼭 챙겨가셔서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 장비들과 함께 또 따뜻한 보온 물품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각 포인트에서 어떻게 촬영할 수 있나 하는 영상들은 위에 있는 이 촬영 결과물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행이 끝나고 난 뒤에 벌룬들이 착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의 장점은요. 정말 시내에서 가까워서 걸어가기가 정말 좋습니다. 별로 높은 언덕도 없고요. 걸어서 10분, 15분, 저는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사람도 꽤 적었고요. 그리고 벌룬이 착륙하는 공간이다 보니 꽤 가까이서 이 벌룬들을 구경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일어났다. 만약에 내가 조금 아침잠이 많아서 아니면 조금 알람을 듣고도 좀 늦게 일어났다 하셨을 때 이곳으로 가시면 꽤 가까이서 또 착륙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 단점이 있다면요. 여기에는 카파도키아에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강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나라에서 볼 법한 작은 강아지들이 아니라 완전 대형견, 그 성인 남자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대형견들이 목줄도 없이 막 다닙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강아지들 보고 엄청 겁에 질려서 가는데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됐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수많은 강아지들이 따라오더라도 그냥 이 포인트까지 걸어가셔서 예쁜 사진들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높은 파노라마 뷰에서 볼 수 있는 일출 전망대에서 보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조금 오르막이 있고요. 또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카페를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 줘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요. 바로 옆에 벌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또 높은 곳이다 보니까 주변의 수많은 전망들을 함께 보기에 좋은 정말 파노라마 뷰를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대신 좀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물론 막 엄청 비싸지 않은데 입장료를 내고 가야 한다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이 입장료는 지금 터키 물가가 계속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날 좀 최신화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유명한 포인트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을 찍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주변에 옆에 사람들도 같이 보이게 된다는 점은 고려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이제 로즈밸리 쪽, 그 밸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벌룬들이 시작하는 공간이기도 한 장소인데요. 이곳은 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장소예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렌트를 하신 경우에 이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어디에 주차를 하면 좋은지도 같이 링크에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의 장점은요, 제가 갔을 때의 기준으로 이날은 그냥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예 없었고요. 비교적 협곡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라 주변에 협곡을 둘러싸고 있는, 또 그 위로 벌룬들이 떠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벌룬이 뜨는 공간이기도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도 있고요. 준비하는 샷들을 찍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없어서 사진 찍기가 너무 좋고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를 갖고 계신 분들께 참 많이 추천하는 곳이고요. 특별히 여기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인스타 360이나 아니면 없다면 파노라마 샷 같은 것들을 꼭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샷을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꽤 예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ide by side we sway there in all the colors. Sunlight. 각 포인트에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하면 좋은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각 같은 경우에는 저는 표준 줌 렌즈랑 망원 렌즈를 같이 가져왔어요. 2470이랑 70200을 가져갔는데요. 화각은 주변에 가까이 많이 떠 있을 때는 당연히 표준 화각으로 찍으실 텐데, 멀리 있는 혹은 멀리 날아가고 있는 벌룬을 찍으실 때는 망원 렌즈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나는 휴대폰만 가지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는 줌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망원 광각으로 찍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도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구도는 도시를 배경으로 찍는 것보다 기암괴석 위로 벌룬들이 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때 오히려 매력이 참 배가 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이국적인 풍경, 배경 속에 벌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시네마틱한 혹은 좀 색다른 이미지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진 촬영을 하실 때 구도를 잡는다면 밑에 도시가 보이는 것보다 기암괴석이나 자연 풍경 위에 어떤 벌룬들이 날아가는 걸 찍으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왜 초반에 여기 생각보다 오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해 뜨기 전부터 푸르스름한 색온도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서부터 촬영을 해서 해가 뜨고 난 뒤에 보면 또 완전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정도 이제 촬영을 하거나 구경을 하시게 될 텐데,
해가 들어오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또 협곡이 있는 곳들 그리고 기암 괴석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부에는 해가 들어오고 일부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공간 속에서 시시각각 배경들이나 어떤 분위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촬영을 하시면 해가 없을 때, 해가 뜨기 시작할 때, 해가 다 뜨고 난 뒤에 서로 다른 바이브의 촬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구글 지도 아래에 링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지도를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길이 막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를 직접 가셔서 전날 확인하시거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조금 헤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셔서 여유롭게 출발을 하셔서 자리를 잡고 후회하지 않는 그 사진도 남기시고 기억도 추억도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가시는 것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요. 벌룬이 좀 더 많이 뜨는 달이 있고요. 조금 덜 뜨는 달이 있대요.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벌룬이 뜨는 날이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8일 정도밖에 안 뜨는, 평균적으로 8일 정도밖에 안 뜬다고 하고 여름에는 좀 많이 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가 와서 못 뜰 수도 있고 바람이 세서 못 뜰 수도 있고 하니까요. 카파도키아에 가셔서 이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카파도키아에서 일정을 잡으시고 2, 3일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 그럼 최소 이틀, 조금 있다 최소 3일 정도는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여러 포인트들을 다녀보시고 사진 촬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요. 사진 포인트들을 이제 데려다주는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계시대요. 이분들께 연락을 따로 하셔서 이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경비를 드리고 이분들께 요청을 해서 여기 저기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라도 하루에 여러 곳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는 또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인생샷들을 즐겁게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세요. 안녕.